자, 오늘 2022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이죠. 어쨌든 주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잠깐나마 마지막 날인 거죠. 마감 방송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만 간단하게 볼게요. 시장 간단히 보고 올해 좀 매매한 것도 어떻게 했는지도 좀 확인해 보고 우리가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도 좀 살펴보고 현재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1.93% 빠지고 코스닥이 1.89%, 1.2, 다 1.9% 정도 빠졌다는 얘기죠. 빠졌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 오늘 제가 이제 그 2시에 방송을 했잖아요. 2시 방송할 때 그 기사를 거기서 주거든요. 주는데 뭘 해달라고 주는데 오늘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뉴스를 주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한번 띄워볼게요. 방송국에서 뉴스를 좀 준 걸 띄워보면은 어 실종된 연말 특수 이 뉴스를 줬거든요. 반도체 생산 줄고 소비 감소. 사실 되게 웃기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시장이 올랐잖아요. 1.9%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뉴스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다는 시그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이 줄고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 소비가 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고용도 견조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장이 1.9%였으면 이 뉴스도 다르게 해석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시장의 그 어떤 경제학적인 이론보다는 수급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1.9%씩 빠졌는데 사실 우리 시장이 과하게 빠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 H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통상 연말 장세가 되잖아요. 연말 장세가 되면은 개인들이 팝니다. 개인들이 일단은 팔죠. 개인 매도. 왜냐 개인들이 매도하고 기관 매수죠. 왜 그러냐? 개인들의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가 넘어가거나 이제 끝나잖아요. 그럼 28일 이 정도부터는 기관이 대량 매도를 합니다. 그거를 다시 개인들 중에 큰손 매수합니다. 이거 이제 당연한 시그널이거든요. 당연한 이제 수순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마감 시황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만 보지 마시고 쭉 한번 보시면은, 오늘 특히 여러분들 지금 투심이 안 좋으니까 기관 너무 많이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올해도 22일부터 개인이 5,600억, 1,850억, 6,100억, 1억, 1조 1,000억 코스피 한번 볼게요. 매도를 하고 그거를 전부 다 기관들이 대부분 다 받아가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이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작년에 어떻었나 쭉 당겨 볼게요. 작년에도 연말 되면은 개인이 21일날 6,400억, 22일날 5천억, 그 다음날 8,200억, 그 다음에 1조 1,000억, 그 다음날 5,400억, 그 다음날 2조. 합산하면은 대충 3조에다가 4조에다가 5조 5천 던졌네요. 올해보다 거의 한 3배 던졌네요. 그거를 외인도 받았지만은 기관이 대부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딱 배당락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외인들이 던져. 그 다음날 바로 개인이 1조 8천억 사고, 그 다음날 9천억 사고, 5천억 사고, 6천억 사고, 6천억 사고, 2천억 사고. 그동안 외인 기관들이 1조 7천억 던지고, 7천억 던지고, 8천억 던지고, 7천억 던지고, 1조 3천억 던지고, 계속 이런, 이게 매년 있는 패턴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는 장이 그렇게 빠졌냐? 보시면 개파락 날이 12월 29일이거든요. 작년에는 0.89% 빠졌습니다.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배당락이 있잖아요. 그 다음날 0.52% 빠집니다. 별로 빠진 거 아닙니다. 그 다음날 0.32% 오르고, 그 다음날 0.02% 오르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1.8, 1.1%, 1.1% 두 번 빠지고, 그 다음에 바로 1.1%, 1.18% 오르고, 그 다음에 0.95% 받았다가 0.02% 오르고, 1.5% 오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작년 1월 같은 경우는 거의,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이었으니까 또 하방이 좀 많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해를 볼게요. 마찬가지 연말에 팝니다. 개인들이 23일날 3,800억, 그 다음날 8천억, 그 다음에 9천억 팝니다. 그걸 또 기관이 싹 받아가요. 그 다음에 29일날 딱 배당락이 일어나니까 개인이 2조 천억 들어와요. 2조 천억 들어오면서 그날은 배당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42% 플러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1.88% 플러스, 그 다음날 2.47% 플러스, 그 다음날 1.5% 플러스예요. 개인들이 받아 올리는데 똑같이 개인이 매수를 해도 위호가를 받아서 매수를 하는 거랑 밑에 호가를 잡는 거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 투심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기관들이나 외인이 매도를 치면서 플러스 공매도를 같이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공매도가 다 껴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들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호가를 못 탔고 최대한 싸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매도가 나오고 숫자는 기관 외인이 찍혀요. 매도가. 그러면 심리적으로 되게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시장이 안 좋다, 글로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이 당연히 빠져야 되겠지만, 보시면 오늘 우리 양시장 1.9% 정도 빠졌는데, 아시아 시장 좀 볼까요? 대만 0.6% 빠졌습니다. 0.6%. 대만하고 우리하고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대만 항생 0.79% 빠졌는데 어제 1.6%가 올랐잖아요. 얘네는. 상해 0.44%. 지금 코로나가 좀 박살나고 있는데 0.44%입니다. 니케이 0.94%입니다. 우리만 지금 엄청 빠진 거예요. 국민당 껴가지고. 그러면은 그리고 보면은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환율도 무너져야 돼요. 근데 환율 어제에 이어서 마이너스권입니다. 어제도 제가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환율이 수급이 만약에 해외로 맞아 돈이 나간다, 달러를 산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 돈들이 공매도를 쳐서 그렇지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저점에서 사겠죠. 그리고 글로벌한 지수를 보면은 오늘도 보시면 장중에도 보면은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장 열려봐야 압니다. 미국은 요즘 믿을 수가 없. 제일 못 믿는 건 미국이에요. 요즘 유럽 시장이 멀쩡합니다. 전쟁 나오고 있는 유럽 시장 지금 어제 한 0.3에서 0.5% 정도 하락이었어요. 오늘 뭐 혼주 정도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지금 멀쩡하고 미국 시장이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다 대만, 니케이, 뭐 우리나라 뭐 이런 건 다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장이 되게 얇아지고 여러분들 멘탈이 다 부서져 있으니까 조금의 투자 자금으로도 지금 시장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죠. 수급 싸움, 외국인과 개인 간의 수급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기관과 외인 간의 수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외인이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태고, 개인은 지금 다 털린 상태에서 멘탈이 박살나 있는 상태다. 외인은 10월 1일부터 꾸준하게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많이 던졌다 했는데 아직도 5조 5천억 정도 매수 상위에 있고, 기관은 연이틀 강한 매수세를 들어오고 있지만은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석달 동안 6조 3천억 팔았습니다. 결국 이 물량들은 3개월 동안의 호흡으로 보면은 외인이 받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물량을 받아갔으면은 얘네들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끌어올려야지 사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사기 위해서는 지금 팔아놓고 공매도 쳐놓고, 여러분들 심리 안 좋을 때 공매도 쳐놓고 밀어내린 다음에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거품 껴있는 자리가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보시면 지금 이 자리 정도잖아요. 현재 구간이 코스닥이니까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 현재 구간이면은 요 구간이잖아요. 요 정도 구간이면은 거의 딱 그 자리네요. 그 코로나로 급락하기 직전 자리. 이만큼 맞은 겁니다. 엄청 맞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은 거예요. 통상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은 유동성이 축소되는 장세가 처음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때 겪어봤단 말이에요. 이때 리먼 때 맞고 유동성 장세 펼쳐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장세가 펼쳐지는데, 유동성이 줄어드는 장세보다 이때 급락했을 때 이때도 유동성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때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초유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축소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맞진 않아요. 이렇게 때렸다가 유동성을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되돌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 마이너스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만큼 유동성 시장이 펼쳐진 거죠. 요만큼. 요게 이제 이 마이너스 부분이 이 마이너스 부분하고 같다고 보고, 여기랑 같다고 보고, 이 2년 동안
유동성 장세 펼쳐졌고, 여기도 이 정도 양의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고, 그러면 이만큼 정도 마이너스가 이때는 미국 신용등 강등 상태까지 있었는데도 요 정도 한 10.98% 정도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3배를 맞았어요. 거의 2배 반을 맞았어요. 25%예요. 종가상 지금 24.89% 맞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끝나서 장이 깨진다 뭐 한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 깨질 장세는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드라이브를 너무 급하게 했던 거고, 파월이 잘못한 거죠. 파월이 트럼프 있을 때 트럼프가 주가 부양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스탠스 때문에 먼저 했어야 될 것을, 유동성 축소를 먼저 해야 될 걸 너무 뒤늦게 했고, 뒤늦게 하다 보니까 더 급하게 하고,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끌고 오고 있어요. 나중에 경기가 심하게 긴축이 되면은 이제 급하게 풀 수도 있어요. 또 돈을. 그런 상황이에요. 쭉 이렇게 커브를 틀어서 가야 될 걸 갈짓자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시장 상황이. 그래서 올해는 너무너무 힘든 장이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때 미국 신용등 강등 때도 그 다음에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만큼 빠져 있는 하락 장세이지만 내년부터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한 10연봉이죠. 연봉을 웬만하면 우리 시장이 깨지 않거든요. 21세기 들어서. 그래서 그 정도의, 그리고 내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만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된다면은 제 생각엔 충분히 오히려 부양 인플레이션이 급하게 빠져가지고 경기 부양을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올해 그래도 장사를 좀 어떻게 했나 좀 볼게요. 제가 대충 세봤는데 일단 저는 제가 운영했던 방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상현 전문가 방도 있는데, 일단 제가 운영했던 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장사를 대충 종목을 거래했던 매도까지 한 종목 22종목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22종목 정도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차익 실현한 게 한 15종목 15종목 수익 실현 한 15종목 정도 한 것 같고, 왜냐면 작년부터 넘어온 종목들도 있고 좀 몇 년씩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작년부터 넘어온 종목도 있고 또 매도를 뭐 이때 했던 종목도 있고, 대충 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손절도 7종목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 저는 그래도 괜찮게 헤쳐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차익 실현하기 올해 같은 장 어려운 장입니다. 기억 남는 것들만 좀 회고를 해보면은, 1월장에서 기억이 남는 종목은 1월장 진짜 급락 심했던 장이죠. 월봉 한번 볼까요? 1월장이 작살 나는 장입니다. 10.56% 빠졌던 코스피가, 그리고 저가로는 13% 빠졌던 장이고, 코스닥은 뭐 더 했겠죠. 15%, 저가는 19%, 거의 20% 빠졌다는 얘기인데, 1월에 매매를 해서 차익 실현했던 종목이, 1월에 매수했던 종목이, 1월 매수 종목이 IS 동서가 있네요. IS 동서. 진짜 IS 동서만 가는 장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우리가 한 25% 정도 차익 실현했네요. 많으신 분들 이상했을 테고, 저는 제일 비싸게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 중에 제일 비싸게 이제 매수가를 잡아야지 손절을 안 보고 나온다고 그 각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25% 하면 대부분 다 이거보다 많이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타기 한 거는 저는 계산 안 합니다. 물타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물타기 한 거는 그냥 계산 안 하고 제일 비싼 가격으로 수익률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짤짤한 것도 있네요. 하이트 진로 이런 것도 대충 매도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매도를 기준으로 볼까요? 1월부터 매도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은 숫자가 좀 더 늘겠네요. 매도를 기준으로 보면 1월에 매도했던 게 IS 동선 1월 매도가 아니면 3월 매도고 1월 매수고, 1월에 매도했던 걸 보면은 한 종목 1월에 처음 매도했던 게 네오위즈를 매도를 했네요. 한 20% 정도 수익 났겠네요. 17% 한번, 10% 한번이니까 15% 정도 났겠네요. 15% 정도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1월 4일날 매도했던 게 조이시티도 한 10% 정도 차익 실현했고, 그 다음에 손절도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을 1월에 손절을 해서 이게 한 14% 정도 손절을 했네요. 손절했고, 그 다음에 넥슨GT가 차익 실현이
1월에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한 게 있긴 한데 1월에 한 45% 정도 차익 실현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넥슨 G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 매수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손절, 요거 한 종목 손절, 그 다음에 이게 차익 실현. 넥슨 GT는 아마 많이 보신 분은 제 기억으로는 100% 보셨던 분도 계시고, 이건 좀 넓을 거예요. 아마 45에서 40%에서 뭐 한 100까지 이 차익 실현 범위가 좀 넓을 겁니다. 넓을 거고, 또 비중도 이 종목 진짜 많이 실었던 종목이죠. 그다음에 1월에 SKI 테크놀로지 하나 손절했네요. 이 종목을 한 17% 정도 손절했네요. 괜찮은 매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 장 코스닥 20% 빠졌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넥슨 GT가 특히 좀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대한전선인가 하나를 날려가지고 여기 비중을 싹 몰아가지고 승부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SKI 테크놀로지도 지금은 이때는 17% 손절인데, 이 종목을 우리가 전해에 SKI를 이거 꽤 먹었었던 종목이, 이것도 비중 좀 실어가지고 한 15% 정도 먹었었던 종목이라서 제 마음속으로는 한번 15% 정도 1승 1패 종목이거든요. 1승 1패 했던 종목이라서 이게 뒤가 좀 잘리는군요. 1승 1패 했던 종목에서 좀 이걸 키워볼까요? 이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케이. 이렇게 이게 제 나름대로는 마음속에는 1승 1패 종목이라서 1승 1패 이 정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참 올해 1월부터 안 좋았어요. 올해 1월에 시작하자마자 그 뭐냐, 오스테 임플란트부터 횡령부터 막 1월에 막 엄청난 일들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불나고 뭐 저기 에코프로 불나고 뭐 또 하여튼 제가 그때 한번 한참 모아가지고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랬고. 잠시만요. 박팀장님,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 다음에 2월 매도한 게 2월에 SK 2월 매도했던 게 1월에 매매를 열심히 했네요. 2월에 했던 게 SD바이오. 이게 한 고점 기준으로 우리가 35%까지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근데 두 번 잘라 팔아가지고 평균 한 20% 정도 될 거예요. 한 번 35%, 한 번 한 15% 정도 되니까 대충 한 20% 정도 차익 실현한 것 같네요. 차익 실현. 두 번 잘라 팔았으니까 올해 이 정도 매매했고, 그 다음에 장사를 그래도 열심히 했었네요. 1월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2월에 조이시티를 또 들어갔네요. 조이시티를 2월에 들어가서 3월이네. 3월 조이시티를 2월에 들어가서 3월에 또 팝니다. 조이시티는 제 기억으로는 3전 상승 종목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조이시티 때 2월에 들어가서 2월 3일날 들어가서 3월 2일이니까 뭐 한 달 딱 들고 있다가 한 10몇 프로 정도 수익 냈네요. 10% 정도 수익 냈고, 올해 진짜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그래도 차익 실현 많이 했네요. 그 다음에 4월에는 어떻게 장사를 했나. 3월에는 조이시티뿐만 아니라 많네요. IS 동서가 1월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 좋은 장을 버텨내고 이게 한 25% 정도 수익을 줍니다. 미쳤죠 그때. 와, IS 동서만 가더라고 장이 부서지는데, 여러분들 뭐 오래되신 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SD를 한 번 더 아니다. SD는 다 팔았고 그때. 그 다음에 3월에 그걸 팔았네요. 본절이 나왔네. 한 1% 정도 수익인데 뭐 거의 본절이죠. 하이트질로 본절 처리 한 1%? 네, 기분 좋으니까 1% 정도로 합시다. 1% 차익 실현. 고생 좀 했다가 유동성도 확보할 겸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4월 어떻게 장사했었나요? 4월에 보면은 동부제철이 4월에 팔았군요. KG 동부제철이 3월에 들어가서 4월에 120%. 4월장 어땠습니까? 4월장 코스닥 4.2% 저가 6%,
코스피도 2.2% 저가에 5% 마이너스 난 장이었어요. 4월 월봉이 지금 월봉 켜놓고 있거든요. 제가 월봉 작살난 장이었었는데 그래도 4월에 120% 수익 잘 먹었죠. 그 다음에 뭐를 먹었죠? DSR 제강도 있네요. DSR 제강이 3월 28일 들어갔다가 이거 뭐 많이 단기 매매했던 거군요. 한 3% 정도 먹고 나왔고요. 매치 안 갖고 있었네요. 그 다음에 하림이 4월 21일 날 들어갔다가 4월 27일 봤으니까 한 4거래 5거래 그렇죠. 그때 하림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하림 24.7 한 대충 2.5% 하죠. 25% 차익 실현. 진짜 손절 많이 없었네요. 그래도 이 그지 같은 장에 했고, 아유 이또 메모장 어려워. 5월 장사 어떻게 했나요? 5월 봅시다. 5월에는 야 5월에는 손절이 좀 있네요. 5월에는 두 종목 매도했는데 두 종목 다 손절이 5월장이 어땠지? 5월장이 나쁘진 않았는데 미리 수익을 좀 땡겨서 팔았는지 5월장에는 손절이 두 개 있습니다. W게임즈 이게 한 18% 정도 손절을 받네요. 그 다음에 유니온 단타치로 들어갔다가 이 종목도 8% 한 번, 2% 한 번이니까 대충 한 5% 손절이네요. 6월에는 시원치 않았고요. 장사가 매월 잘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6월에는 해인이 20%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한 5% 한 번 먹었어요. 대충 한 12% 정도? 10% 정도. 처음에 25% 했을 때 한 번 더 20% 22% 정도군요. 22% 차익 실현했을 때 그때 다 팔았어야 되는데 좀 내려와서 한 번 더 팔아가지고 대충 합산하면 한 13%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로 들어가서 푸른기술이 6월 8일에서 6월 9일 샀으니까 하루 만에 팔았네요. 푸른기술 하루 만에 팔았던 거 한 4% 정도. 그렇고 6월 손절도 하나 있네요. 빅텍을 그때 왜 들어갔더라? 그때 우크라이나 때문에 들어갔었나? 빅텍을 어쨌든 그래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단기 급등을 한번 줘가지고 이게 반은 수익 실현하고 반은 손절을 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반은 수익 실현하고 반은 손절 쳤을 거예요. 손실 본 거 얘기하죠. 뭐 그냥 8% 손절 받네요. 대충 이 정도였고 6월에 또 뭘 매도했죠? 6월에 TS 인베스트먼트 장사 진짜 우리가 요즘은 장이 좀 그래가지고 그렇지. 솔직히 작년에도 장이 좋진 않았잖아요. 개판 5분 전이었지 뭐. 이거 TS 인베스트먼트가 한 30% 정도 수익. 이랬었고 그 다음에 아센디오 하나가 손절했네요. 아센디오 10% 손절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KG 스틸을 먹은 다음에 또 한 번 흥분을 했죠. 하나 더 먹자. KG 케미칼 들어가서 10% 차익 실현. 이 정도 했고 그 다음에 6월에 장사 많이 했네요. 서암기계공업 단기 매매 들어갔었군요. 이것도 한 3% 정도 먹은 걸로 돼 있네요. (6월에) 매매 많이 했네요. 그렇고 그 다음에 본절 정도 돼 있는데 하나 더 있긴 있네요. SDN 위에서 하지 않았나요? 안 했군요. SDN도 한 2% 차익 실현. 짧게 먹고 나왔던 거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7월 들어갑니다. 7월부터 매매 속도가 급속하게 느려집니다. 장이 점점 안 도와주기도 했고 7월에 하이브 들어갔죠. 하이브 한 10% 먹고 나왔고 그리고 8월로 그 다음에 8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월 순서이 하나 있네요. 7월에 바이넥스가 계속 헤매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한 2% 정도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돌렸던 걸로 기억나요. 그 다음에 8월에는 손절 하나 큰 게 있네요. 수젠텍 24% 손절 본 게 있고 SD바이오를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깝쳐먹었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네오위즈를 한 번 더 들어갔군요. 네오위즈 한 번 더 들어가서 한 두 번 합쳐가지고 역시 한 15% 22% 한 번 먹고 10% 한 번 먹었으니까 대충 13%한테 되겠네요. 13% 차익 실현. 그 다음에 9월에 현대차 하나 뭐 한 2% 정도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10월에 손절이 하나 있네요. SD바이오 한 번 더 들어가서 1승 1패 종목이 벌었네요. 그리고 제가 조이스티를 3승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크게 손절했습니다. 35%. 그 다음에 11월에 현대두산 20% 커. 이것도 되게 넓죠. 100% 먹으신 분도 있고 적게는 뭐 한 30%에서부터 25% 30% 정도부터 100%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는 종목이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까지가 올해 매매. 12월에는 진짜 놀았네요. 12월에는 진짜 사기만 하고 일단은 홀딩했던 장세였고 12월에 장도 너무 안 좋긴 안 좋았죠. 오늘 12월에 보니까 12월에 코스피가 10% 빠졌네. 10% 넘게 빠졌네. 처음에 시가가 1.17% 상승인데 종가가 9.5%니까 10% 넘게 빠졌고 11%도 빠졌네요. 코스닥도 역시 갭으로 시작해가지고 빠졌으니까 10%도 빠졌네요. 그래서 올해 이 정도 매매를 했다 정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쭉 한번 보니까 기억나시죠? 차익 실현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거 아니었네요. 스물하나, 스물둘. 차익 실현 종목 22개네요. 매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손절도 우리가 했습니다. 손절도 어쩔 수 없이 해야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다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손절이니까 여덟, 아홉. 손절 9종목. 올해 같은 개떡 같은 장세 치고는 잘 선방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장이 좋아지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매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 좀 장 좀 돌아오면은 또 1월에 보면은 항상 1월에 좀 매매가 많더라고요. 1월에 좀 매매가 많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재미있는 장세가 좀 펼쳐질 기대해 보도록 하고 올해 제가 기억이 났던 거는 우리 이제 한 3년 된 회원님이시죠. 우리 빈님이 저는 되게 그게 기억에 남았어요. 현 동부제철 그때 당시 동부제철이죠. 지금은 이제 동부제철이 아니지만은 스틸이죠. 지금 KG 스틸이죠. 동부제철 딱 매매를 하니까 매도를 하고 나서 그 빈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되게 이제 보고 배웠는데 올해 수익은 다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저는 사실은 매매가 너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매매를 계속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그래도 꼬박꼬박 매매를 또 많이, 일단 6월달 같은 경우는 매매가 지금 여러 건이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지금 한 종목씩 쓴 건데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매매 횟수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진짜 매매를 최대한 돌리려고 하는데 올해 수익 다 본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로 저도 주식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이렇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주식하다 보면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뭐라 그럴까요? 여유 있는 사람이 가져간다. 이런 주식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종목들,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거든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주워간다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고, 올해 사실은 뭐 거의 지옥 같은 장이었죠. 지옥 같은 장에서 코스닥이 한 37%, 35% 빠졌고,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아무 매매를 안 하고 버텼으면 한 50% 정도 손실을 볼 장이에요. 왜냐면 통상 지수보다 2배 움직이니까요. 그 정도 장세였기 때문에 올해 좀 고생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말 좀 재밌는 매매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도 정산을 해보니까 기억나는 종목들도 많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 수익 실현하는 종목들로 만들어야 되겠죠. 특히 기억나는 거는 KG스틸보다 저는 작년에 기억이 나는 종목은 이 종목인 것 같아요. 넥슨 GT. 넥슨 GT를 제 기억으로는 비중을 진짜 꾸역꾸역 한 종목 3개 정도 비중을 모았던 것 같아요. 모아가지고 꾸역꾸역 담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수익이 냈던 기억이 있어서 가지고 기억이 나고, 막판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던 자리에서 정말 쉬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들 있었기 때문에, 또 올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다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보셔서 알겠지만 손절할 종목들은 정리합니다. 손절 없는 매매는, 기본적으로 손절 없는 매매는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같이 안 좋은 장에도 차익 실현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 훨씬 더 많은 종목들 차익 실현하면서, 솔직히 올해 장도 이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더 좋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많이 또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해주시던 회원님들, 지금 몇 년째 같이 해주시는 회원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려울 때 항상 저도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또 다 잡아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올해 또 힘든 장세를 어떻게 잘 견뎌온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